따스한 봄바람이 부는 이맘때면 우리 곁을 찾는 반가운 손님이 있다. 바로 제비다. 제비는 흥부에게 박씨를 물어다 준 새로 우리에게 친숙하고 길조로 여겨지는데 우리 어렸을 때는 제비 볼 것 같으면 재수가 좋다 뭐 이랬었어. 병충해라든가 벌레라든가 잡아먹으니까 길조지. 하지만 어느 순간 빈 동지만 남겨둔 채 제비는 우리 곁에서 하나둘 사라지고 말았다. 많이 오질 않아요. 옛날 같지 않아요. 많지가 않아요. 좀 안타깝죠. 그 많던 제비는 대체 어디로 사라진 것일까? 봄의 전령사, 제비의 자취를 따라가 본다. 서울시 성동구 성수동. 서울에서 제비의 흔적을 쫓는 박찬열 박사는 7년째 이 동네를 찾고 있다. 잠시만. 네. 안녕하세요. 집에 제비 살아요 혹시? 그래요. 예. 몇 년 전만 해도 제법 많은 수의 제비가 눈에 띄던 곳이지만 이제는 그 모습을 보기가 쉽지 않은데 찾기 힘들어. 전에 비해서 많이 줄어든. 한 반 정도 줄어들었어요. 저기에 주차장에 지금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지금 이 소리가 지금 제비 소리인데 지금 나갔거든요. 다시 들어오고 제비가 다시 들어오고. 동네를 몇 바퀴나 돌고 나서야 겨우 만난 제비 한 쌍. 지금은 어떤 상태인 거예요? 지금 이제 예전 둥지에다가 그 위에 새로 진흙을 지금 조금 가져왔어요. 그래서 진흙을 다시 물어와서 지금 암수가 이제 둥지를 이렇게 만드는 과정, 보수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집단장의 한창인 제비들은 어떤 이유로 우리나라를 찾은 것일까? 몸 전체적으로는 청남색을 띠며 이마와 목은 붉은색, 배 부분은 하얀 것이 특징인 18cm 남짓의 작은 새 제비. 제비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여름철 새로 겨울엔 따뜻한 남쪽 지역에서 지내다 봄이 되면 우리나라로 날아와 둥지를 짓고 번식을 한다. 제비 연구가 정다미 씨는 제비만이 가진 또 다른 특징들을 십수년간 관찰해 왔다. 지금 보시면 이게 바로 제비 깃털인데요. 네. 엄청나네요. 털들이. 엄청 많죠? 근데 지금 여기에 붙이지 않은 깃털이 훨씬 많아요. 아, 이게 다 제비 깃털인데요. 네. 보면 머리깃부터 날개깃, 그리고 제비의 가장 포인트가 되는 꼬리깃. 보시면 이렇게 두 개의 깃털만 이렇게 길고요. 나머지는 이렇게 짧은데요. 총 12장의 깃털을 가지고 있어요. 수컷들 같은 경우는 꼬리가 긴 수컷일수록 암컷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리고 보시면 이 꼬리에 하얀색 점이 있죠. 이 점의 크기가 클수록 또 암컷들이 좋아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이 꼬리로 인해서 방향을 잡거나 뭐 나는데 중요한 그런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어요. 네, 그게 매력 포인트이자. 중요 포인트죠. 네. 흔히 봄이면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온다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여기서 말하는 강남은 중국의 양쯔강 남쪽 지역으로 필리핀, 베트남,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시아 지역을 뜻한다. 봄에 찾아와 번식을 마친 제비는 강남으로 돌아가기 전
우리나라 남쪽 지역에 모여 장관을 이루기도 한다는데 제비들이 이제 해가 지면 한 9월 둘째 주부터 제주도에 있는 나뭇가지나 그리고 전깃줄에 이렇게 앉아서 잠을 자요. 그래서 지금 이 모습이 잠을 자러 지금 나뭇가지에 앉아 있는 그런 제비들의 모습인데요. 개체수를 세어보진 않았지만 지금 한 10,000마리 이상은 될 것 같아요. 제주도를 그럼 거쳐서 그 친구들이 어디로 가는 거예요? 아마 그 남쪽 지방으로 월동지로 날아갈 것 같아요. 네, 한 9월에서 한 10월, 한 11월까지 계속 그 모습이 보여지면서 이제 계속 개체수가 줄어드는 게 눈으로 보이거든요. 아마 이제 이렇게 모였다가 단체로 이제 남쪽 나라로 날아가지 않을까 싶어요.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제비는 약 90여 종. 우리나라를 찾는 제비는 총 6종이다. 그 중에서도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종은 제비와 귀제비인데 귀제비는 제비와 달리 배에 세로 줄무늬가 있고 머리 뒤쪽이 붉은 것이 특징. 둥지를 짓는 형태도 내부가 보이지 않는 굴뚝 형태로 오픈된 형태의 제비의 둥지와는 다르다. 또 제비는 먹이의 특성으로 인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 네, 먹이에 따라서 이제 부리 모양이 진화하는데요. 새들이 백로류 같은 경우는 이제 물 속에 있는 이제 물고기를 잡아먹으려고 부리가 길고 뾰족한 반면, 뭐 플라밍고 같은 경우는 이제 약간 이렇게 구부러져 있고 이 안에 그 라밀라라는 그런 구조로 그 안에 그 물 속에 있는 플랑크톤을 걸러먹을 수 있는 그런 또 구조를 가지고 있다고 해요. 또 저어새는 물속에 이렇게 부리로 저어서 그 물속 안에 있는 그런 물고기들을 사냥하기도 하는데 제비는 이제 날아다니면서 역시 날아다니는 곤충을 사냥을 하는 새이기 때문에 넓고 납작한 그런 부리를 진화시켰어요. 네. 그 중에서도 제비가 가진 가장 중요한 특징이 있는데 바로 사람이 드나드는 집이나 상가에만 둥지를 튼다는 것이다. 그리고 제비는 제법 똑똑하게 제 새끼를 키워낼 집을 고른다. 아저씨 계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오랜만이네요. 파주 시골 마을에 위치한 이 집은 제비들에게 제법 소문난 명당이다. 그냥 여기 왔네. 저봐 저기 앉잖아. 아, 지금 여기 한 마리가 있었는데 들어왔네. 몰랐나 봐요. 이거 봐줘. 수컷 같은데요? 글쎄 궂은 날씨에도 일찍이 찾아와 둥지 털을 찜한 수컷 제비. 때가 되면 훌쩍 떠났다가도 봄이면 돌아오는 제비가 기특해. 윤세중 어르신은 매년 꼬박 제비에게 집을 내주고 있다. 아저씨 제비가 올해 며칠쯤 이 집에 왔어요? 글쎄 뭐 날짜는 모르지만 정말 4월 원래 4월달 3월 3일. 3월 3일인가? 그러면 몇 년째 제비가 계속 오고 있어요? 이 집에? 글쎄 내 생전에 거의 그냥 왔어 내 평생. 내가 75인데 뭐 70년 뭐 70년 이상 벌써 온 거지. 이 집에서 계속 하셨어요? 그러면 내가 여기 어려서도 여기서부터 살고 그래서 그때는 뭐 제비가 그전엔 많았고 지금부터 많았어요. 흔히 볼 수 있었는데 지금은 그렇게 흔하게 볼 수가 없어.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 오는 것만 해도 계속 오는 것만 해도 이제 다행이고 제비 왔구나. 그렇다면 제비들은 왜 매년 이 집을 찾아오는 것일까? 제가 이 댁을 좋아하는 이유가 아저씨께서 그리고 아주머니께서 제비를 굉장히 사랑하시기도 하고요. 그리고 가옥 형태도 되게 옛날 그 석가래가 있고 이런 그 집 곳곳이 제비가 앉을 수 있는 이런 빨랫줄이라든지 전선도 굉장히 많고요. 그리고 빛도 굉장히 잘 들고 그리고 집 형태를 보면 이렇게 미음자로 이렇게 가운데 부분이 이렇게 뻥 뚫려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제비가 이제 들락날락 하기에도 굉장히 좋은 그런
조건을 갖춘 것 같아요. 이러한 이유로 여러 해 동안 제비들이 다녀가며 집안 곳곳 여러 개의 둥지를 남겼는데 둥지를 지을 수 있는 자원이 많은 환경 역시 주요했다. 둥지 재료는 주로 그 진흙이랑요, 지푸라기, 그리고 둥지 내부에는 솔잎같이 마른 그런 풀들을 깔고 그곳에 알을 낳거나 이제 새끼를 키우는데요. 이 진흙을 제비가 타액으로 해서 이렇게 둥지를 지어서 그런지 둥지의 힘이 굉장히 좀 센 편이고요. 그리고 둥지 자리 역시 그냥 이렇게 벽에 짓는 게 아니고, 물론 벽에 이렇게 짓는 제비들도 있지만 그 둥지의 그 아랫부분을 이렇게 지탱해 줄 수 있는 그런 어떤 구조물을 좀 이용하는 제비들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제비가 좋아하는 집은 농촌의 오래된 가옥이라는 건데 여기에 꼭 필요한 조건이 하나 더 붙는다고 한다. 난 이게 의문이야. 이제 시골에 빈집이 많잖아. 빈집이 많으면 거길 가서 한번 관찰을 해봐라 이거지. 왜? 제가 해봤거든요. 근데 빈집엔 제비 안 살아요. 그러니까 제비도 그런 데는 오히려 누가 뭐 사람이 귀찮게 하지도 않고 뭐 이래가지고 더 좋은 곳으로 선택을 할 텐데 제비가 없다. 이렇게 되면 제비도 사람하고 뭔가가 있다고 봐야 돼. 그러니까 보호를 받으면 받았지 사람이 제비를 무장 죽이는 건 없잖아. 잡는 것도 없고. 그러니까 사람이 사는 데에는 다른 짐승들도 그만큼 없다는 얘기지. 그걸 생각을 하면 여러 데서 사람이 사는 집에서 내가 있어야지만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 이제 이런 답이 나온다는 얘기예요. 아저씨가 여기 사시다가 집을 떠나서 이 집 빈집이 되면 제비는 안 올 거예요. 글쎄. 사람이 사는 곳이어야만이 천적으로부터 안전하고 그곳에서 나오는 불빛과 온기가 체온을 유지해 주어 번식 성공률을 높인다는 계산 아래 나온 선택인 것이다. 이렇게 똑똑한 제비들이 도심 속에서 선택하는 곳은 사람이 많고 둥지를 붙일 처마가 있는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 또 주변에 하천이 발달하거나 습지가 있어 둥지 재료인 진흙을 구하기 쉽고 먹인 날벌레가 많은 곳을 찾는다. 그리고 이 모든 조건이 들어맞는 곳이 처음에 둘러본 서울 성수동인 것이다. 서울이 2015년에 서울 시내에 있는 전 지역에 대해서 제비들이 있는 곳을 우리가 행정구역상 이렇게 나눠봤더니 주로 전통시장이 있는 곳, 그리고 3층, 4층 이하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 곳, 성수동하고 용도동 같은 경우도 있었는데 좀 이제 줄어드는 케이스입니다. 그렇다면 주변에 한강이 있고 도시공원도 제법 잘 조성된 제비의 월동지인 강남과도 이름이 같은 서울 강남 지역에서도 제비를 만날 수 있을까? 강남 서초, 그러니까 우리가 보면 부자들이 많이 산다고 하는 그 동네에는 제비가 지금 없어요. 지금 이제 완전 아파트만 다 돼 있고 빌딩만 돼 있는 곳, 그리고 매끈하게 표면이 처리되어 있는 강남이나 서초 이런 지역이 그런 지역이 많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에서는 둥지를 붙일 수가 없는 거죠. 사람이 살기 좋고 보기 좋은 형태로 가옥 구조가 바뀌면서 도심 속 제비가 갈 곳을 잃은 것이다. 이곳 성수동 역시 같은 이유로 제비의 개체수가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파트로 리모델링 되는 것도 있지만 지금 저렇게 보면 다시 카페나 이런 부분으로 만들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에서 좀 제비들이 이제 집을 만들기는 힘들어지고 있죠. 농경 시대 약 10만 마리의 제비가 날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의 하늘은 급격한 도시화로 그 풍경이 크게 달라져 버렸다. 지금 서울에서 우리가 2015년에 조사했을 때 제비집 숫자를 다 헤아리고 이용하는 했을 때 한 650마리였어요. 더 반 정도 줄어들었으면 한 300마리 정도? 300에서 400마리 정도라고 지금 서울 시내에서 이렇게 보는데, 도심 속 제비를 위협하는 요인은 하나 더 있다. 제비가 둥지를 튼 곳의 주변은 배설물로 더럽혀지기 일쑤인데 때문에 사람들이 둥지를 떼어내 쫓아내기도 하는 것이다.
어쩌면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하는 존재인 제비에게 왜 우리는 곁을 내줘야 하는 것일까? 제비는 날아다니는 벌레들, 날벌레를 잡아먹는 그런 그 생태적인 주의가 날벌레를 먹는 그런 새예요. 근데 이런 벌레를 많이 먹어주면은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지금 도시에서 벌레가 많아서 문제가 발생하는 부분들이 좀씩 나타나거든요. 떼지어 출몰하면서 주민들에게 혐오감과 큰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네. 새들 자체가 있으면 역할은 뭐냐면 지금 매미나방 발생하거나 다른 해충들이 많이 급격하게 발생을 많이 하거든요. 원래는 그런 애벌레 시기나 아니면 그럴 때 보면 다른 산새들도 와서 많이 먹어야 되고 날벌레가 되면 이런 이제 제비나 또 흰눈썹 황금새 이런 새들이 막 먹어주면 이렇게 선순환으로 해가지고 아무리 발생을 해도 시스템을 생태계를 균형을 잡아주거든요. 그런데 그런 생물이 지금 숫자가 점점 줄어들고 그런 영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도시에서 그 영향은 더 중요하죠. 그러니까 만약에 이렇게 아파트에 이렇게 숲이 있어요. 근데 여기에서 매미 나방이나 그런 해충이 발생을 하면 만약에 새들이 많이 있으면 많이 잡아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런 부분이 지금 점점 줄어드니까 얘들은 확 대발생을 하고 우리는 다시 이제 뭐 농약을 하거나 이런 악순환이 계속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큰 이제 제비나 박새나 이런 새들이 이거는 식물이나 곤충 입장에서는 그 포식자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근데 그러면 포식자가 점점 줄어드니까 이런 해충이 대발생을 하게 되고 뭐 어디 보면 아파트 이런 데 보면 민원이 많이 발생하거든요. 상당히 이제 나뭇잎이 많이 갉아먹어졌더라. 어떤 고차 포식자가 없어지고 생태계 균형이 좀 깨져 있는 불균형인 부분인 거죠. 또 제비의 이러한 생태계 역할은 엄청난 경제 효과를 낸다고 하는데 제비들이 해충을 집에서 하루 동안 집으로 들어올 때 먹이를 몇 번 정도 들락날락하면서 새끼들에게 먹이는지 그 양만 했을 때 약 한 하루에 그 200번에서 300번 정도 이렇게 됐어요. 이제 서울에서는. 근데 양구나 이런 시골에서 농촌 지역에서 해봤을 때는 300에서 400번 정도 이렇게 그걸에서 환산을 해보면 보통 제비가 머물고 간 개월 이제 우리 개월수를 여름철 새기 한 8개월 정도 잡는다고 보면은 한 6만 마리의 정도의 해충을 구제를 해줘요. 예, 그래서 이제 그걸 해충 구제하는 데 드는 비용을 가지고 상대적으로 이렇게 계산해 본 결과 한 제비 한 마리가 한 3만 원어치 정도 보면 자연 해충, 그 해충을 구제한 역할이 된 셈입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제비를 지켜야 하는 데는 더 중요한 이유가 있다. 이 Cultural Keystone Species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우리말로 쉽게 표현을 한다면 정서생물이에요. 그래서 제비가 있으면 제비를 봄으로써 우리는 흥부놀부의 이야기가 떠오르고 아 착한 일을 하면 우리에게 좋은 일을 준다. 라고 나쁘게 하면은 언젠가는 벌을 받는다라는 아주 그냥 보편적인 진리를 이 작은 생물을 가지고 배울 수 있었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서울시 내에서 북촌 한옥마을 같은 경우에는 이제 고층 빌딩 짓기가 힘든 곳이니 그러한 지역을 오히려 이러한 생물 서식을 위해서 어떤 보호 정책 이런 부분도 같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쩌면 가까운 미래엔 동화 속에서만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 제비. 하지만 그렇다고 도시 개발을 하지 않을 수는 없는 노릇인데 제비와 공존할 슬기로운 방법은 없는 것일까? 지금 여기는 이제 서울숲의 습지생태원이라고 하는 어떤 물 공간을 좀 두고 여기에 다양한 이제 습지 생물들이 살 수 있고 흰뺨검둥오리도 오고 백로류들이 여기에 이제 먹이를 활동을 하는데요. 이곳 좀 일부 지역에 서울시에서 이제 논을 만들어 두고 여기에서 제비가 살 수 있는 논에서 어떻게 보면 진흙을 가지고 갈 수 있고 진흙을 가지고 둥지 재료를 만들 수 있도록 한 부분이죠. 근데 이게 다세대 주택이 있었으면 딱 맞는 거죠. 서울시 보호종이기도 한 제비를 위해 서울시는 배려의 공간을 마련했다. 중간에 가다 보시면 전깃줄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비들이 중간에 앉아서 쉴 수 있는 그런 부분도 만들었는데 우리가 서식자 복원을 한다고 했을 때 당초에는 정말 올까? 그랬는데 제비들이 와서 둥지 재료를 물고 갔고 또 여기 와서 제비들이 이렇게 모여 있는 모습에서 어느 정도 제비들도 여기를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우리가 서식처를 만들어 줬다라고. 이걸 이제 복원하는데
실제로 이런 부분은 이제 정책적으로 하고 예산이 들어가고 이러는 건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이제 이런데 설득을 하고 이런 걸 한번 보여주면 서울시 내에서 이제 다른 지역에서도 이런 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제비와의 공존을 위해 뜻있는 시민들이 모여 방법을 도모하는 중이다. 지금 올해도 지금 서울시하고 지금 생태보전 시민 모임 이렇게 해서는 우리 제비 SOS라고 해서 그 프로젝트를 하고 있어요. 스왈로우 오브 서울 해서 SOS. 제비 둥지가 자기 집에 있다라는 건 어떤 자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러니까 정서생물을 키우고 있고 우리의 문화를 가질 수 있는, 그래서 우리가 제비 문패를 만들어 주자라는 사업도 중간에 했었고요. 또 하나는 그분들에게 이 똥바지대를 우리가 재활용품을 이용해서 자연적인 재활용품을 해서 똥바지대를 제공을 해주자. 이제 그런 것도 많이 했어요. 이 제안은. 제비 연구가 정다미 씨도 반가운 소식을 듣고 도심 속 제비의 흔적을 찾아 나섰다. 이 집에 있다고 지금이? 아, 저기 지금 저 집 같은 경우는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를 해준 것 같아요. 지금 되게 반가운 장면을 만났는데요.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지하 주차장에 제비가 둥지를 틀었더니 바닥 쪽에 배설물 받침대를 설치를 해주신 모습인데요. 보면 제비를 위해서 횃대도 이렇게 설치를 해주셨어요. 이런 모습은 정말 제가 봤을 때도 너무 기분이 좋은 그런 모습이에요. 어쩌면 사소할 수 있는 이 작은 배려로 제비에게 도심 속 든든한 보금자리가 생긴 것이다. 환경만 갖춰지면 제비는 돌아올 것이다. 기꺼이 처마를 내준 집으로 6년을 꼬박 찾아온 제비를 정다미 씨는 이미 경험했다. 누군가 저한테 제비와 우리가 왜 공존을 해야 돼요? 그렇게 물어본다면 저는 되묻고 싶어요. 왜 우리가 제비와 공존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나요? 네, 이렇게 되묻고 싶고, 그 제비의 지금 개체수가 좀 감소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감소를 시킨 원인 중에 가장 큰 원인이 사람이거든요. 서식지 개발, 기후변화, 제초제, 살충제 사용, 둥지 포식이 일어나는 것도 그 주변의 생태계를 사람이 다 바꿔서 포식자들이 이제 유입이 되는 그런 경우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지켜줘야 되고 보호해줘야 되는 대상인 게 맞는 거죠. 왜냐면 우리가 그들의 개체수를 감소시켰기 때문에 그 개체수를 다시 회복시키는 데는 사람이 노력을 해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조금의 관심과 배려만 있다면 내년 봄엔 조금 더 많은 제비를 만날 수 있지 않을까.